네, 장관님. 예, 정부 조직 개편이 시급하죠, 장관님? 예, 뭐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정부가 이 계획한 국정을 이 계획대로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. 지난 12.3 불법 계엄 내란 이후에 인수위도 없이 100일 동안 쉼 없이 달려왔잖아요. 네, 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국내외 여러 가지 뭐 관세 협상부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또 뭐 이렇게 해결치 못한 그런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정부 조직법인 거죠. 예, 그 정부조직법은 이 그 국정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국정 계획을 집행해 나갈 그런 그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. 계획이 완료되는 것임과 동시에 또 그 계획 실행의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. 네, 그렇죠. 뭐 AI 4차 산업 등에서 사회, 경제, 기술 환경 급변했는데 네, 정부 조직은 과거 3, 40년 그런 행정체로 해가지고 비효율성 그런 것도 해소를 해야 되고 기후위기, 저출생, 고령화. 그래서 뭐 이제 에너지부가 이제 에너지 환경부가 생기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강론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지금 보면 이제 기재부, 검찰청 등 특정 부처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거를 이제 분산하고 또 견제 균형을 시키고 또 민주주의 네, 이런 측면에서 한다는 측면이 맞죠. 그렇습니다. 네. 그 중에 이제 검찰청을 이제 폐지하고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하고요. 내년 9월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또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검찰 제도 개편은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습니다. 네, 근데 중수청을 이제 행안부 산하에 두기 때문에 세부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이 장관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슈가 될 게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 공수처입니다. 공수처가 과거에 출범할 때 이제 상당한 기대를 했는데 한계도 있었다고 봅니다. 중수청에 또 아마 그런 또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.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좀 검토하고 계십니까? 우선 현재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도 예. 많이 그 이전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. 그리고 또 이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이 신규 인력을 확충해서 그이뭐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그 범죄 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계획입니다. 그리고 이제 경찰청과 공수처, 중수청 간의 수사 범위, 권한 조정도 필요하고, 그리고 이제 수사 기관과 또 공소청 사이의 협조 체계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계획이 또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. 네, 우선 그 법률적으로 이제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렇게 수사 영역이 서로 그 부딪히는 경우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소 방안도 그 마련을 하되 오히려 이 경쟁보다는 협력해 나가는 그런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게 또 하나 이제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. 이제 경찰의 이제 좀 비대화라고 해야 되나? 또 이제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이제 민주적 통제에 어떤 강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정부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경찰위원회를 개선해야 된다. 또 하나는 자치경찰제를 확대되는 등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중수청이 신설된다고 해서 그 현재의 경찰청과 조직이 그 합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.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이 돼서 이 권력이 집중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중수청은 이제 그 행안부 외청으로 들어올 것이고요.
그 국가경찰위원회는 현재 자문기구에서 좀 더 실질적인 이 권한을 갖추게 된다면 경찰청은 행안부에서 오히려 더 많이 그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기관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그 권력 집중의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사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